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과거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판매한 중국 무기 업체 등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 대상에는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중국 회사들이 포함됐는데 이 북한과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국제안보와 비확산국은 14일 연방관보에 이란과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기업과 개인들의 명단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기업 6개와 러시아의 기업과 기관 3개, 터키와 이라크 기업이 각각 1개씩 올랐고 개인으로는 중국인 2명이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기관이 이들과 거래나 기술 교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에 대한 수출 허가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관보에 명시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 혐의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VOA 취재 결과 일부는 이미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였으며 이 중 중국 기업인 우한 산장 무역회사는 과거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태를 넘긴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무부는 2017년 우한 산지항을 제재하면서 이 기업이 지난 2011년 벌목 운반 차량 6대를 북한에 넘겼고 북한은 이들 차량들을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개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들이 상당 부분 중국에서 수입된 벌목 운반 차량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해당 차량들을 벌목 운반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증명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개조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관보에 포함된 수출 규제 대상 기업 중에는 단둥 젠성 트레이드 등 북중 접경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이 있어 북한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국무부의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경성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측에 엄중히 항의했다면서 중국은 독자 제재와 미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확대 관할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북 유화 정책은 실패했다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리비아 모델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19일 미국 밴더빌트 대학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볼튼 책임론에 대해 자신은 사과할 생각이 없다며 북한 핵 개발과 확산 가능성이 미국과 동맹 등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리비아 모델과 관련해 카다피는 사담 후세인의 몰락을 보고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으며 그의 몰락은 중동 민주화 혁명인 아랍의 봄 때문이지 핵 포기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등 대외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겪다 지난해 9월 백악관을 떠났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며 실수를 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몽골과 싱가포르가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이행 보고서를 지난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 확인 결과 몽골과 싱가포르는 각각 지난 10일과 5일 안보리에 보고서 제출을 완료했으며 보고서 내용은 20일 현재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앞서 지난 2018년 6월 보고한 1차 이행 보고서에서 2018년 3월 현재 북한 노동자 445명을 송환했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고 이달 22일까지는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53개 국가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가장 큰 사이버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이 해킹 공격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주요 사이버 보안 기업들로 구성된 글로벌 단체 사이버 위협 연합 CTA는 20일 이번 여름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2020 도쿄 올림픽이 직면할 사이버 위협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큰 사이버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지정학적 관계와 역사적 긴장 관계, 사이버 공격 전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일본과 오랜 역사적 악연 관계이고 해결되지 않은 납북 일본인 문제 등이 사이버 공격의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커들이 주요 공격 분야로 도쿄올림픽의 인터넷 와이파이 네트워크와 표 구매 시스템, 금융기관과 물류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또 북한이 그동안 은행 등에서 수억 달러를 탈취하는 등 정교한 사이버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왔다며 일본의 재정을 노린 공격 감행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은 위장 이메일 공격과 랜섬웨어 공격, 모바일 해킹 공격에 특화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림픽을 앞둔 해킹 공격은 과거에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경기 방해와 혼란을 위한 사이버 공격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There were some issues that impacted some of our non-critical systems last night for a few hours. The POCOG is currently investigating the cause of issues, and at this time we cannot confirm. So we are checking all systems. 전문가들은 축제 분위기로 들뜨고 세계 각국에서 인파가 몰려 분주한 올림픽 개최지는 해킹에 아주 좋은 목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올림픽 준비 때문에 보안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정체를 위장하는 작전에 북한 해킹 공격이 보고됐었습니다. That's always a possibility, being that the most iconic example of a false flag operator trying to be the North Koreans was the Olympic destroyer attacks at the start of the Pyeongchang Olympics, in 2018. 도쿄올림픽의 사이버 해킹을 우려한 사이버위협연합은 일본 정부와 사이버 보안단체들 간 협력을 통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질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 일시적인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료 체계가 좋지 않아 전염병 대응에 취약한 북한에 개인용 보호용품 등 장비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과거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에서 일했던 전문가를 안소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9년 동안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아동기금 유니세프 평양사무소에서 근무한 샤픽 나기 전 담당관은 전염병 대응에 취약한 북한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확진 유무 진단기와 개인 보호 물품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ymptoms of the infection are similar symptoms of flu or other common cold or things like that. So in case of this one, you have to isolate patient and take samples to examine. 특히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북한은 현재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경 봉쇄와 외국인 출입국 제한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유행했을 때도 북한은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ike closing the border, the flight with China, and also bringing everybody from the airport to the quarantine in a hotel nearby the airport. But my boss was there. 샤픽 전 담당관은 다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대북 제재가 있지 않아 진단이나 예방 물품들이 상당수 반입됐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분초를 다투는 전염병이 창궐한 특수 시기인 만큼 북한에 충분한 관련 의료용품이 반입될 수 있도록 이번 사태가 수그러들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관련 물품들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know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sued a letter that they are willing to help. I'm not quite sure how long it's going to take to move. And this is something like race with time. So I hope they will move quickly. 샤픽 전 담당관은 또 일각에서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실태를 숨기고 있다고 보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에 맞서 싸울 충분한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북한으로서는 발병 사례가 있다면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외에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북한 동북부 양강도 내 백두산 영웅 청년 수력발전소가 최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삼지연시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가지리정보국은 지난 14일 발표한 북한의 수력발전소에 관한 두 번째 보고서에서 2016년 중반 완공된 3개의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는
삼지연시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도시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곳 북동부 지역에서 성능이 저조한 댐 가운데 소두수 수력발전소 인근에서 여러 채의 지지 건물과 버려진 더미가 관측돼 지하 개발 시설이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이 발전소의 용도 변경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